인투TV 이슈 토크 2차 검찰개혁 진단, 긴급진단 2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위공 여의도 송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병원 변호사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병원이고요. 그동안 저희 동료들이나 아니면 변호사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장들 좀 종합해서 질문하시는 것 좀 나름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제 2차 검찰개혁에 이르게 되는 배경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른바 민주당이 지금 무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를 전담할 기구로 중수청 설치 이게 골자인 것 같은데 요거를 실제로 법조인들은 좀 어떻게 의견이 좀 이렇게 분분한지 궁금합니다. 예. 아니 모든 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거친 지금 정책적 결정이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이제 그 고위급 검찰분들의 정치적인 판단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일선 검사님들은 범죄인들하고 싸우느라고 사실은 야근하고 참 이게 어려운 또 직업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몇 퍼센트, 95% 정도가 이른바 예. 업무 폭력, 절도, 배임, 사기 이런 걸 담당하느라고 진짜로 밤새고 예. 검사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 계신 분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스케줄이 수사 역량에 대한 육성 절차가 생략된 채 현재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에 대한 역사와 수사 전문성을 어쨌든 확보하고 있는 집단은 검찰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검찰. 없는 이제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그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고 나서 보면은 수사 역량 자체로는 또 어느 정도 인정받으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검찰청에 형사 2부장님이신 이복현 부장님께서 오늘 아마 그 아침에 사직의변을 이프로스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무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이냐 이렇게 정파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일선 검사들의 마음을 대변한 글일 수도 있어요. 그 사태의 변이. 이른바 정치 검찰 논란이 있는 그런 검찰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에 전념하고 검찰 사실 대부분이 95% 이상의 검사들이 일선 수사에 정말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사들의 심정을 좀 대변하는 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일반적인 사건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름만 알만한 론스타 사건이라든지 무슨 대기업의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성 바이오 주가 조작 이런 것들. 네, 그 합병 비율에 대한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그거 공소유지 담당하셨던 그 수사검사님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사직하신 이복현. 이복현 부장님이.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수사했을 때 그 수사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수사한 건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수사만 보고 또 수사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대형 수사를 전담하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수년간의 경험 속에서 육성해야만 이제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한순간에 그 수사 역량에 대한 조치 없이 바로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너무나 거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도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실제로 그 1년 됐잖아요. 지금 그 경찰이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기로 된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절 전까지는요. 경찰이 1차적인 수사를 하고 그 의견을 검찰에 보고하면 1차 수사된 걸 베이스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해서 마무리해가지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억울하게 불기소가 됐거나 혹은 억울하게 고소됐는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진 사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은 문제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면 한 번 판단을 다시 구하는 2심 제도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수사 절차가. 그 지난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요? 조절 전에는 전에. 전에는 경찰이 말하자면 1차 조사를 하고 검사가 2차 조사를
수사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는 시정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일선 법조계에서 변호사들이 업무를 볼 때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검찰에 비해서 현재 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무슨 경찰을 비하할 의도도 전혀 예, 예, 없고요. 예. 한마디로 여태까지 해온 일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경찰분들이 육성되는 교육 코스와 검사가 육성되는 교육 코스가 다르고 해온 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수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경찰들도 업무가 너무 바쁜데 갑자기 일이 많아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검사가 해야 될 일들도 우선적으로 다 경찰에 배정이 되니까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은 사실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좌우 대립이 이제 극심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까지 좌우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그 직선제 형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가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것이 수사 역량이 그 약화되지 않게 하는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생략된 채 그 당선인 되기 전까지 일단 이걸 우선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완해 가자라고 하는 추진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로드맵에는 일정하게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런 무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등에 업고 또 현재 당선인께서는 더 정면 대결 양상으로 한동훈 본장님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윤석열 당선인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별다른 대꾸를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 표현을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그걸로 다 말한 셈이에요. 나는 완전히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 철저히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보면 아까 일부 예. 잠깐 얘기 나오긴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법무부 네. 장관을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함으로써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자가 이제 향후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예,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다가 잠시 오디오가 중단됐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를 넘어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에서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렇게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네. 공정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서로 간에 노력해서 지금 확보해 가야 되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촉발한 최근에 가장 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예. 이 문제를 이제 뭐 그 전까지야 그냥 어떤 일방의 대표자였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국민 그럼 통합의 책임이 의무가 있죠. 네, 국민 통합의 책임이 있으신 자리로 가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윤 당선인께서 원하는 로드맵으로 또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시면서 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명분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 보복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이런 식으로 나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전 이제 그 민주당 후보에, 예.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뭐 민주당이 좀 이렇게 좀 그 거칠지만 이렇게 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맞죠, 뭐 사실 맞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또 배경화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새로운 이제 이 정부를 구성할 향후 정부를 구성할 그 인수위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정책을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과거 정부의 잘못을 헤집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또 준비할 수밖에 없는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인수위원회가 검찰 중립성 확보, 수사의 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런 얘기는 없고 이제 그 이른바 당선인께서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재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의 네.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요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다가 사실은 한동훈 부원장님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강대강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한동훈 부원장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논란 속에 한가운데 있었던 분이고 또 불기소 되셨긴 하지만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마치 검찰이 고발을 사주를 해가지고 이 움직인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난 부분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 그렇죠. 직접 증거는 있었죠. 없다고 해서 불기소가 됐긴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피혐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자신이 일정하게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대관들이 그 혐의를 받으면 일단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부원장이 이렇게 유명한 거는 정면으로 싸우겠다. 나 완전 반대다 이렇게 간 거니까 오히려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이건 통합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고 한동훈 부원장님이 지금 법무부 장관 되시면은 그러면 과거 정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원한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고발 그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명예를 현직 검사인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류시민 이사장이 지금 기소돼서 1년 구형받고 지금 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가장 가벼운 명예훼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한 우려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불신의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나 여러 가지 유통되는 공간이잖아요. 뭐 그런 정보 속에서 이거는 차기 정권에서는 표적 수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동훈 전 이제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수원 부원장님, 예, 부원장님, 이분의 발탁으로 민주당의 제2차 검찰개혁 방안은 아무래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합리적인 이제 방안은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윤석열 정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과 동시에 이제 민주당도 검수안박으로 불리는 요 상황에서 좀 발을 빼고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지켜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지는 이제 더더욱 없어진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전국은 더 급냉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법 이른바 이제 검찰조직법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 형사소송법이 바뀌는 거죠. 바뀌겠죠.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친 과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를 도입한 지 한 1년여밖에 안 됐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 쪽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이 국민들이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의견을 좀 주시면. 아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었던 역할을 나누거나 없앤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중수청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된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이제 검찰이라든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정 기능을 시행하고 있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수십 년간 정보와 경력이 누적되어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과 비교하면 이 신생 조직들은 앞으로 갈 길이 먼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아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혼란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사실은 뭐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야 그랬지만 앞으로 정치 보복은 없을 거고 정치 보복이 없을 걸 전제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대화를 시도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원만하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법조와 관련돼서는 큰 제도적 변화가 이 수사권 변화 전에 그 로스쿨 도입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서울법대 카르텔을 이제 해체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법조의 현장을 다 이제 조사하고 준비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지금은 과연 설립 취지의 목적대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취지에 이런 거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준비 과정 없이 또 시행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길 텐데 그런 건 또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새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이른바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이거를 이제 제시하면 좋은데 그럼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이제 뭐 법원으로 자꾸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행태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숲을 자꾸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거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심각하죠. 사법부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아니, 당신들이 정하지. 왜 이거를 사법부에 미루는 식으로 이제 하느냐. 무슨 일만 나면 고소 고발과
조사를 통한 이제 정치적인 권위를 흔들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지금 저희 이제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 시대에 앞으로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의 추격을 어떻게 물리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검경 수사권 문제를 왜 논의하고 있냐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잘 안 와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졌어요. 그러면 여튼 청문회의 전국도 굉장히 그 얼어붙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고 네. 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많은 분들, 그 네. 최재형 감사원장님이신가요? 그렇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 본인조차도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거운동 기간부터 현재까지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민주당에 반대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국민들은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 우리도 민주당 싫어. 그러면 알겠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잖아.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출발할 때보다 지금 분위기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예상되는 그렇죠. 것들이. 네. 이런 식으로 판을 짠다라고 하면 국정 운영의 기조로 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판했던 민주당의 어떤 2, 3년 그 뒤의 모습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의 2, 3년 후의 모습이 더 비극적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2, 3년 뒤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고 본인이 추진하실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맥락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까지 정치적인 검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긴 합니다. 하나의 네. 극단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 당선인의 이런 반태제 반정립 태제 때문에 전국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좀 직시하시고 뭐라고 해도 뭐 의석수가 많다고 민주당이 얘기하지만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한센 그 자리를 지금 당선되신 분은 윤석열 당선인이세요. 예, 이 예.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단추는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총장으로서 검찰 정치를 했다라는 꼬리표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 거다. 그렇지 않고 자기 편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서로 지금 움직이는 모양새로 가는 거거든요. 한동훈 부원장을 내정하고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이제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이 서로 이제 자기 당에 가장 충실했던 집단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정치를 또 돌아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최악의 결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당선인이 이 그 지금 얼어붙고 있는 전국에 일정하게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실마리 어떻게 보면 당선인의 어떤 정책 제안, 그 대화 타협 시도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좀 보였으면 저도 좋겠고요. 아니 근데 당선인이 그런 거를 못 하시는 분이냐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유 뭐 옛날에 그랬는데 죄송하겠다 뭐 또 잘 푸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왜 이 국면은 안 풀려고 하시는지 사실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좀 해야 돼서요. 네. 그 바쁜 시간 와중에도 저희 그 인투TV에 오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요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제2차 검찰개혁 그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박병원 그 법무법인 위공의 대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투TV 이슈토크 다음에 다른 주제로 혹은 이 문제 관련해서 또 깊은 내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